45분까지 마쳤습니다.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네, 끝나셨어요? 예, 아유, 시간을 너무 정확하게 지켜주셨네요. 예, 예. 여기 다윈부터 시작해서 과학과 종교와 윤리까지 이렇게 광범하게 음,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라든가 사회생물학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와서 질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목사님께서 그 대답을 좀 상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그, 그 박인호 원장님께서는 네네. 너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독서를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강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원장님 먼저. 감사합니다. 네. 네네. 저의 질문은요, 구체적인 건데, 트럼프가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 제,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나요? 예, 예, 네. 트럼프 얘기하는 방법 중에, 그, 저기, 일방적인 대화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예. 트럼프가 정치적 공세를 일방적으로다가 저는 대화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 그리고 트럼프도 옆으로 가시려면 길을 건너서 가시는 게 베스트죠. 트럼프도요, 예, 나름대로 이러한 어떤 인생관이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덕담도 잘하고 무슨 대학교 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는 아주 멋진 이야기도 하고 예, 인생의 조언도 굉장히 잘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예. 이 선처를 지지 다만 않는 정치적인 공세를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그것을 그런 막무가내 몰아붙이시기 내지는 뭐 딱지 붙이시로 얘기하는데 당신들이 지나칠 때 난 야, 이 예, 형이 목적이 씨 이야기하는 것이 막신이고 목사님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마음 까지잖아. 조금 설명이 좀 부족한 듯합니다. 뭐 문어숙회 뭐, 왕십실 간다는 얘기시야. 그 질문은 제 발제의 본질과 그, 뭐, 제가 영사한테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아니 이거 왔다 소리가 왜 갔다 중복되는지 야, 모르겠네요. 이거 왕십이야 가마. 어떤 분이 마이크를 안 끄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최자연 교수님, 이 소음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최자연 교수님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아서 그 최자연 예, 교수님께서 제가요, 음소거를 좀 자리를 좀 옮겨야 될 부탁드리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카페에 있는데 아, 1층이 그러시구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2층으로 잠깐 옮길 테니까 제가 한 2, 3분 동안 제가 좀 옮기지 않으면 시끄러워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유, 목사님, 저 예, 질문이 너무 두서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박인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뭐 제가 대답할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그런 이론과 학문에 대해서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왕성하게 또는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아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차이가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학계의 어떤 정서죠. 학계의 정서. 그러니까 어떤 한 학자가, 유명한 학자가, 예, 그걸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활발하게 비판을 하면서 공격하고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자기의 이론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학계에는 예, 그런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고,
학문인조차도 누군가 나에게 비판을 가하면은 자기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특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 교수 사이에 그런 성향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최재천 교수나 이런 뭐 장대익 교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과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누군가 나서서 비판을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금기시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이 뭐랄까 본격적으로 비판을 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최재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이른이 넘으셨고, 말하자면은 옛날 공부한 것을 그냥 이렇게 답습하는 정도의 그런 강연을 하고 있다면은, 그 뒤에 후대의 학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스승을 비판하고 또 새로운 학문에 대해서 한국에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 문화가 아직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리처드 도키스 같은 그런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정착이 되면 또 해외 새로운 학문이 리처드 돈키스만한 영향력 혹은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자리 잡은 그렇죠. 그런 학문이 바뀌기 쉽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패러다임 이론이죠. 그 누굽니까? 그죠? 유명한 그 토마스 쿤. 토마스 쿤의 이 이제 과학 철학자거든요. 토마스 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의 기성의 과학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으면은 그것을 비판하는 이론이 다시 헤게모니를 잡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은 아리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과학계든 인문학계든 한국은 서양이나 미국에 비해서 기술학은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데, 인문학이나 이 과학계통은 특별히 이제 이 사회생물학이나 생물학 쪽은 한 20년 정도는 늦게 소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유학을 하고 와서 교수가 되는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독일 같은 경우는 뭐 25살에도 교수가 되고 30살에도 교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특히 과학계에서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시간 강사하다가 교수가 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니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사실은 스티븐 굴드의 책이, 제가 지금 요새 읽고 있습니다만, 이 책을 5권이나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은 도킨스의 사상도 비판을 하고 에드워드 윌슨의 사상도 비판하고 심지어 다윈의 진화론까지 비판하는 굉장히 유명한, 서양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런 책이 5권이나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생물학계에서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번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기존의 기성과학을 비판하는 문화가 아직은 우리나라에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그 국가인권위원장 그 안창호 님인가? 그 저기 진화론을 부정하고 창조론만을 강조하시는 분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은 창조과학, 그분은 이제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분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쪽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이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보수 기독교 때문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 김창호 씨인가요? 그분은 네, 아직 아주 보수 교단의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음, 그분은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는 이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주장하는 거고, 또 그분이 하는 뒷병에는 이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 창조과학회 역시 미국에는 다 지금 퇴출당했는데 우리나라에만 아직도 살아서 있는 그 창조과학회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 김창호라는 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무리가 가고 오히려 잘못된 과학을 소개하는 게 되는 건데 지금 한국의 보수적인 목사들이나 이런 신앙인들은 자꾸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면서 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서양에서는 이미 진화론이나 이제 제가 이 발제를 안 하면 이제 그 발제를 하려고 하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이미 진화론이나 빅뱅이를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과학신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과학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반면에 과학신학은 성경은 신앙적인 책이지 과학적인 책이 아니고 얼마든지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이나 생물학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놀라운 설계,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신학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최첨단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장들이 목사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옛날에 50년 전, 60년대의 창조 과학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그 김창호 씨라는 분은 이제 그런 창조 과학회와 목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내가 아유,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예, 머리가 개운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원장님, 네네. 박 원장님, 네. 어머나, 그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박 아니요, 원장님 질문,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끄러워가지고 첫 번째 예. 질문 푸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저 이영기 선생님하고 박인원 선생님 두 분만 질문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다른 분 질문 받고 나중에 원장님 다시 질문해 주세요. 어, 네네. 예, 다른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예, 하나, 고원석 예, 쌤, 예, 예, 장신대에서, 예, 가르치고 있는 고원석입니다. 예, 지금 예, 사실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 우리 지금 이제 오늘 사회생물학, 진화생물학에 대한 좀 비판적인 부분을 하셨고, 또 이제 질문 통해서 그 창조과학회에 대한 문제점도 보셨는데, 예, 네, 이제 뭐 그냥 방금 조금 말씀하시려다가 마신 것 같아서, 예, 이제 예, 목사님이 보시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예, 현재 우리가 보는 기독교 또는 성서에 있는 그 예, 창조의 부분을 예. 혹시 이제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대에서 지금 저 교수님으로 계세요? 네네네. 예, 지금 제가 장신대 그 서원모 교수님하고 아, 네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 아, 동서지에 그러시군요. 네네네. 서 그리고 최승원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최승원, 네, 승언, 네네, 장신대 압니다. 네네네. 교수님. 과학하신 분이죠, 그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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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 서울대에서, 예. 서울대학교의 천문학 교수 하다가 네네네. 장신대에서 신학하고 맞습니다. 예, 예, 압니다. 네네. 이런 분들하고 제가 지금 그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과학하고 대중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막 출발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창조과학회를 대안으로 해서 지금 창조과학회의 문제가 뭐냐면 지구 역사를 6천 년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근데 이거는 뭐 과학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초등학생들조차도 억셉트를 안 하는 그런 과학적 이야기를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은 과학자들이 아니라 기술공학자들이 대부분 그 창조과학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그 유명한 그 오늘의 교회 장로님 누구시죠? 그분 같은 경우도 금속공학 하는 분들인데 공학도들이 자꾸 이제 과학 얘기를 하면서 창조과학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믿음에 어떤 존중하겠다는 의도는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창조과학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성경의 권위를 더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역사가 6천 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는 목사님 잘 알다시피 그 상징이죠, 상징. 가령 7일 창조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선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의 시간 전체를 7일로 묘사한 것을 문자적으로 묘사를 함으로 인하여 지구 역사를 왜곡하고 거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과학적 증거까지도 왜곡해서 그랜드 캐년을 대홍수 사건의 어떤 증거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막 거기까지 가가지고 답사까지 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중에 그 학생들이 커서 그 그랜드 캐년이 형성된 지 수십억 년이 된 건물, 그 지질학적인 구조물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고 성경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고 창조과학회 자체적으로 중고등학생들한테 그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 창조과학회가 하는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몇 퍼센트나 신뢰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 80%는 과학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창조과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권위를 더 떨어뜨리고 아이들의 신앙을 더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거고 최근에 과학신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을 하면서 오히려 그 창세기 1장의 문제를 얼마든지 진화론과 그다음에 빅뱅 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땅 보고 땅을 종류대로 내라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종류가 카인드입니다. 스페이시스가 아니라. 그러면서 다양한 생물체를 땅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창조과학에서는 그 본문을 가리켜서 6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종을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을 잘하면 오늘날 진화론이나 혹은 오늘날 그 빅뱅 이론하고 전혀 모순되지 않은 그런 창조론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대중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예, 고은석 교수님, 너무 질문 잘 들었고요. 그, 임 박사님께서 그 창조과학과 그리고 진화론, 이거를 대조적인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 질문을 다 듣고서 다시, 또 질문, 원장님 이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